자,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고 있는 정한식 선생님입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 사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첫 번째 시간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사회 수업 시작할 텐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미안해, 넘어가 버렸네요. 5.18 민주화 운동과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핵심 단어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 꼭 외워야 되는 단어라고 했어요. 특히 요 빨간색. 그래서 5월 18일날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요게 이번에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요거 선생님이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하고 난 뒤에는 외워주도록 해주세요. 그 외에 대통령 직선제와 12.12 군사 반란, 그리고 6.29 선언 등도 있는데요. 요것도 외워주면 좋겠지만 이거까지 외우기 좀 어렵다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정도는 꼭 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듣고 아는 정도, 그거였지? 요 정도라도 알아주면 좋겠네요. 자, 지난번 한번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3.15 마산 의거가 있었으며, 여기에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 4.19 혁명이다. 그래서 4.19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다. 요거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4.19 혁명은 꼭 외워달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4.19 혁명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되면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다고 했죠.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부가 해체되었다. 없어졌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고 유신헌법이 만들어졌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번 대통령을 할 수 있고 대통령 뽑는데 간선제로 했다. 요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헌법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던 와중에 대통령이 서거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을 조금 더 높인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결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요거는 착각이었다. 우리는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긴 됐어요. 그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긴 했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다시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도 민주주의가 다시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도 또 실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고 아까 얘기했던 핵심 단어 그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12.12 군사 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5.16 군사정변이 있었죠. 5.16 군사정변은 반란이라고 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은 4.19 혁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정부를 없애버렸다고 했잖아요. 12.12 군사반란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또다시 군인들이 정부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정부를 없애버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정부가 새롭게 완전히 구성된 건 아닌데 임시로 정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총리였던 분이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때 새로운 또 군인들이 나서서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정부를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이라는 분과 노태우라는 분, 이 두 분이 주도를 해서 이 반란을 일으켜요. 사람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새로운 또 군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서울역에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너희들 물러나라. 이런 시위를 하는데 또 이 군인들이 또 전두환을 비롯한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탄압을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때 직접적으로 탄압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위 요구를 한 다음에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난 뒤에 문제는 이 전두환과 그 이제 새롭게 이제 권력을 잡은 이 군인들이 이제 서서 이제 대통령도 되려고 하고 하니까
이 광주에서 크게 시위가 일어나요. 광주에 있는 이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너희들 새로운 군인들 물러나고 우리가 선거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를 만들겠다.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 시위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여러분 살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1980년 5월 18일 날 일어났다고 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꼭 외워두시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풀어내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그랬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전남개혁교에서 시작한 5.18 민주화운동,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유는 뭐다? 새롭게 반란을 일으켜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또 잡으려고 하는 군인들 보고 물러나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군인으로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때 독재했으니까 너희들도 군인으로서 또 독재하려는 거 아니냐? 너희들 물러나라 하는 게 5.18 민주화 운동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5.18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시작합니다. 너희 군인들 물러나라.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해서 새롭게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때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 너희들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물러날게. 여러분들이 선거를 잘해서 정부를 다시 세워봐.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계엄군이라는 군대를 보내서 국민들을 탄압합니다. 여기 보면 시민들을 때리거나 때리고 폭행하고 이렇게 기합을 주고 벌 세우고 이런 일들이 광주에서 벌어져요. 저는 놀라운 일이죠. 아니,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유신헌법도 끝나고 우리가 새롭게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새롭게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니들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려는 군인들 물러서라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계엄군을 보내서 탄압을 하는 거죠. 이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때리고 사람들을 벌을 세우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지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이제 기합을 주고 이런 거 말이 되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다 나옵니다. 광주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여기서 계엄군이 어떻게 했냐면 총을 쏴요. 이거 4.19 혁명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안 되니까 총을 쏴요. 이제 권력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시위자들한테 총을 쏘는 건 4.19 혁명 때도 그랬고 지금 5.18 민주화 운동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총을 쏩니다. 총을 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광주 사람들은 시민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시민들이 이제 총을 들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계엄군하고 막서 싸우게 되고 이들을 시민군이라고 불렀어요. 시민군을 불렀고 이 시민군들이 계엄군들을 몰아내고 광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버텨요. 자기들 시민군들이 광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엄군들을 몰아내고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물러난 계엄군들은 그 광주 일대를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그 일대 사람들을 또 이제 죽이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주남마을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령비도 세워두고 했습니다. 계엄군과 이제 시민군들은 협상도 해요. 여러분 계엄군들이 물러나면 우리 시민군들도 총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요. 계엄군들은 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남도청, 광주에 있는 이 전남도청에 시민군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여기에 새벽에 공격을 해서 이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기도 합니다. 무참히 죽이기도 하고 여기 있던 시민군들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보시면 이 이제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죠. 이때 희생된 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왜? 우리가 선거를 해서 정당히 선거를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 테니 너희들 군인들은 물러나라 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계엄군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요. 지금도 광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이 죽은 사람들을 모시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모시고 지금도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광주에 갈 일 있으면 여기에 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리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그대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해서 새로운 정부를, 민주적인 정부를 잘 세울 테니 너희 군인들은 물러나라라고 했던 이 요구가 이제 실현되지 못해요. 군인들은 계엄군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더 이상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탄압을 했죠. 4.19 혁명과 비교해보자면 4.19 혁명은 사실 성공했지 않습니까? 4.19 혁명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우리가 새로운 정부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를 선거를 통해서 만들었죠. 5.18 민주화 운동이 사실 자기들의 요구를 이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운동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탄압이 있었잖아요. 사람들도 폭행하고 총도 쏘고 했음에도, 그럼에도 끝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홍콩이라는 곳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날 때도, 미얀마라는 곳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도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5.18 민주화 운동의 이제 노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노래들이 홍콩에서, 미얀마에서 외국이지만 외국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노래들이 불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의 커다란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높게 사서 이렇게 유네스코에 이제 당시의 기록들을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로, 기록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가보면 이렇게 민주화 운동 기념관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봐서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일 빌딩 245나 5.18 자유공원처럼 광주에 실제로 가보면 지금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기리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전두환 그 당시엔 장군이었네요. 장군이라고 부를게요. 전두환 장군이 다시 군인들을 이끌고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너 안 돼. 정권 잡으면 안 돼. 우리가 선거를 해서 우리가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 거야. 정부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시위가 일어났던 게 5.18 민주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의 상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했죠. 그래서 전두환 장군, 당시는 장군이었죠. 이 장군이 5.18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본인이 결국엔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간선제가 됩니다. 간선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직선제랑은 달리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뽑는 거라고 했죠. 그죠? 일부 사람이 뽑으니까 전두환 대통령과 혹은 동두환 정권과 친한 사람들이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간선제는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들이 뽑죠. 그것을 직선제라고 하거든요. 직선제가 간선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은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 다음 대통령이라도 우리는 직선제로 가자. 국민들이 뽑자. 그래서 너희들 군대 세력이 또 뭐 대통령이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의사를 반영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이런 요구들을 탄압합니다. 어디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곳에서 탄압을 해요. 지금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아니고 민주인권기념관이라는 곳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탄압해요. 고문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매우 탄압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탄압으로 돌아왔죠.
그러다가 이렇게 탄압하다가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이 대공부실에서 사망해요. 죽어버렸어요. 고문받다가 사망해요. 이게 신문에 났고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민주화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죠. 박종철 씨도 이때 이제 이렇게 희생된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분노하겠죠. 고문을 하지 마라. 박종철 군의 죽음에 이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던 직선제도 요구를 계속합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 국민들이 뽑아야 된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 어디 이제 정권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뭐 지들끼리 뭐 짬짬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드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건 어찌 보면 정당한 요구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야죠.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야죠. 지금처럼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간선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선제 대통령 뽑자라고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박종철 군도 그렇게 그 때문에 끌려가서 죽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받아서 이제 직선제 요구가 더 강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헌법을 유지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간선제를 그대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두환 전두환 씨는 이전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는 달리 헌법을 고쳐서 자기가 몇 번 더 하겠다 이러진 않았어요. 이러진 않았는데 다음 대통령도 간선제로 뽑겠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나와 친한 역시 12.12 군사반란 때 나와 같이 했던 노태우를 후보로 하겠다. 그리고 이 노태우는 간선제로 뽑힌다. 우리의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하죠. 사람들의 요구는 뭡니까? 직접 선거를 하고 싶다. 직선제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위를 준비해서 시위를 6월 10일 날 시위를 하겠다라고 딱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요. 그런데 6월 9일 날 연세대에서 6월 10일 날 있을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이 시위에 나서주세요 하면서 연세대 대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6월 9일 날 시위를 먼저 시작해요. 먼저 이제 6월 10일 날 다 나와달라고 시위를 하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이한열이라는 분이 사망합니다. 이때도 이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을 해요. 최루탄에서 맞아서 사망한 분이 한 4.19 혁명 전에 한 분 더 계셨죠, 그죠? 그처럼 이한열 열사도 사망합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박종철 분도 돌아가시고 이한열이라는 분도 돌아가시고 엄밀히 따지면 이한열 이분은 처음에 맞고 바로 이제 돌아가시진 않고 이제 이후에 시위들을 이제 끝나서 이제 죽게 되지만 어쨌든 이제 군인들이 했던 이제 전두환 정부에 의해서 두 사람이나 이제 죽게 되자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6월 15일 날 있었던 시위가 더 커집니다. 전국에서 퍼졌고 특히 서울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여요. 이거를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른다. 특히 명동성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시작해요. 이렇게 시위를 시작하는데요. 꼭 외워주세요. 6월 민주항쟁. 아까 5.18 민주화 운동과 거의 동격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6월 민주항쟁 외워주세요. 6월 민주항쟁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이제 드디어 전두환 정권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왔던 대통령 후보가 누구라고 했죠? 기억하기 어렵네요. 노태우 후보입니다. 노태우 후보가 전두환 정권을 대표해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6.29 민주화 선언. 이건 뭐냐면 첫째,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다음 이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나왔죠. 이분이 하는 이때부터의 선거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하겠다. 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했어요. 언론의 자유. 그 당시에는 언론이 이제 신문, 방송 이런 걸 말하거든요. 신문사, 방송사 이런 사람들한테 정부가 푹 집어서 이렇게 방송해라 하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언론이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제를 하겠다라는 말도 했고 지역 감정을 없애겠다는 말도 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직선제를 하겠다는 거죠. 뭐냐? 6월 민주항쟁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민주주의에 대한 뭐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시민들의 6월 민주항쟁과 같은 그런 요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대통령은 직선제가 되었고, 지금 아시던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후에도 또 대통령이 되시겠죠. 이분들 모두 지금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6월 민주항쟁에 있었던 그 요구가 지금까지 헌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자유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도 지침 같은 거 만들어서 정부가 이런 거 보도해라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 이런 거죠. 그죠? 언론 자유화 됐고 지방자치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 누구 뽑아요? 여러분이 뽑아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뽑을 수 있는데요. 시장들도 예전에는 나라에서 이제 임명해 줬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대구미면 구미 시민들이 뭐 청송이면 청송에서 대구라면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시장과 또 혹은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이제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시민들이 직접 뽑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12.12 군사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군인들이 또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했고, 군인도 물러나 우리가 선거에서 우리가 직선제에서 직선제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 거야 라면서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새롭게 권력을 잡기 시작한 전두환을 비롯한 군인들은 어떻게 했다? 이를 완전 탄압했다. 완전 탄압했고 완전 탄압한 것에서 더 이상 이제 화가 났던 사람들이 이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직선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박종철과 이한열이 이제 희생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분노해서 직선제를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을 벌였고 그 결과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가 되었다. 그리고 직선제 말고도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그 다음에 지역감정을 줄이자 이런 말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직선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 흐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12.12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군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벌여서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항쟁이 계속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었으며 지금도 대통령 직선제는 계속되고 있다. 요 흐름 알아주시고요. 특히나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요지는 뭐였죠? 새로운 군인들은 물러나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새로 세우겠다라고 했던 이 요구를 했던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직선제를 하자는 6월 민주항쟁 요 두 가지는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주화운동 우리가 1차 시대도 했고 지금 2차 시대도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꼭 외우라고 했던 것이 있었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요거 순서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요 순서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요 흐름입니다. 요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요 세 가지 단어는 꼭 외워주시고 요 흐름도 외워주셔요. 요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요 순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4, 5, 6이잖아요. 그죠? 4, 5, 6 그 순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어도 외워주고 이름도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꼭 외워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2차시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배웠던 건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이었죠. 그리고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4.19 혁명도 함께 요 순서 흐름 그대로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밑에 부록에 있는 여러분들의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교재를 꼭 풀어보시고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바로 교재 살펴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아직 요 교재 살펴보기 보기 전에 문제를 풀지 않았던 친구가 있다면 꼭 문제를 풀어보고 교재 살펴보기를 봐주시길 바라요. 여기에는 정답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2차시 사회교재 살펴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보면 이 역사적 사건이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6.29 민주화 선언을 했다. 그 다음에 박종철이 강제로 경찰이 끌어내라 고문을 받다 사망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5.18 민주화 운동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요 세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원인을 찾아달라 이겁니다. 이 6.29 선언이냐, 박종철이 사망했는 사건이냐, 12.12 군사정 반란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권력을 잡은 사건이냐,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5.18 민주화 운동의 원인은 뭐냐 이건데요. 어느 것일까요? 네, 이겁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다.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홍콩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고 또 그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된 이 사건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1번 문제에 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유네스코에 그 기록물이 등재될 정도로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사건 뭡니까? 네,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꼭 외워달라고 했어요.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 이겁니다. 박종철이 강제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고 6.29 민주화 선언을 했다. 그럼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과가 되네요. 이 사건은 뭐냐? 인 겁니다. 이 사건은 6월 민주항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핵심 단어라고 그랬죠.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박종철 군이 이제 고문을 받다 사망했고 6.29 민주화 선언을 했다. 그리고 요거의 요구가 뭐다? 직선제를 요구했다. 요거 정도는 꼭 알아주셔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히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건 꼭 외워야 되죠. 1, 2차 시에서 요거 안 외웠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순서를 매겨달라 이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숫자를 자세히 보면 된다고 했죠. 보면 가의 4.19 혁명 먼저 1번, 2번 5.18 민주화운동, 3번 6월 민주항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교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2차 시에 있었던 핵심적인 단어 한 번만 더 살펴보죠.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12.12 군사반란,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인데요. 요것들은 그냥 들었을 때 뭔지 알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워야 되는 건 뭐냐? 얘랑 얘다.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요건 꼭 해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재를 살펴보는 것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차 시에 때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